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312페이지입니다. 제5장 부동산 금융. 자, 금융은요, 교재를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프린터 보시면요, 강의 노트, 목차가 나와요. 목차부터 파악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입니다. 자, 금융하게 되면 금융이 뭐죠? 자금을 융통한다. 줄여서 금융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금융에서 보통 문제가 얼마 나오지? 5문제에서 6문제. 얘가 일반적인데 참고로 작년 시험은 너무 적게 나왔어요. 작년 시험은요, 겨우 3문제. 적게 나왔거든요. 올해는 다시 업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목차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금융의 개념 파트, 개설 파트. 개설 파트는, 자, 여러분 책을 보게 되면 분량이 꽤 많거든요. 그거 전부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개설 파트는 요령껏 안 오는 거 버리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떻게 하지? 필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거 필요한 것만 골라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게 더 현명합니다. 버릴 거 다 쳐버리고요. 그럼 두 번째가 바로 저당 대출 제도가 나와요. 여기서는 딱 2개 중요한 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거 중요합니다.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대출 받았는데 원리금 갚을 때 갚는 방식입니다. 그 갚는 방식이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원리금 변동상환이 나와요. 다음에는 원금 변동상환이 나와요. 원금 변동상환. 세 번째가 최정식 상환입니다. 그래서 원리금 변동상환, 원금 변동상환, 최정식 상환. 얘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금융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참고로 작년에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이죠? 올해 무조건 나와요. 올해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세 번째, 저당 유동화제도예요. 약어로 MBS라고 불러요. 뭐 해석하면 저당 담보 정권인데요. 저당 유동화제도. 여기서도 그러면 2가지입니다. 2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2차 저당 시장, 여기서 바로 MBS를 발행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MBS를 발행하는데 이때 MBS의 종류가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MPTS, 이체증권이 되고요. 두 번째가 MBB, 저당 채권이 되고요. 세 번째가 MPTB, 저당 직불 채권입니다. 네 번째가 CMO, 다계층 채권인데요.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면 저절로 숙달이 되는데 약어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류 4가지. 얘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 우리나라의 저당 유동화를 다루는 기관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들어는 보셨죠? 한국
주택금융공사다. 말이 길잖아요. 얘도 줄여서 저는요,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주금 이렇게 부를게요. 한주금. 여기서는요, 또 두 가지만 공부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보금자리론. 다음에 주택연금이 나와요. 근데 얘는 제가 별로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정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얘는 비중이 약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급자 금융입니다. 그게 세 가지를 공부해야 된다. 세 가지. 자,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리츠. 리츠. 끝에는 소문자를 써요. 리츠. 해석하면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얘는 중요합니다.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리츠는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가 PF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인데요. PF가 최근에 부실해가지고 건설사가 많이 도산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도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동산 신디케이트. 그런 정도. 해서 5개 목차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집중해야 될 것은요, 2장하고 3장입니다. 그래서 금융에서 5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3문제 이상입니다. 금융의 절반 이상은 여기서 집중 출제가 됩니다. 2장과 3장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차 보시면서 특히 개설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다 체크해 드렸거든요. 이렇게 봐도 무난히 충분한 득점이 가능합니다. 요 흐름이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목차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개설 파트에서 따로 메모가 되어 있죠. 어떻게? 자, 따로 메모된 게 뭐냐? 부동산 금융은요, 일반적으로 주택금융입니다. 주택금융. 주로 주거용 주택금융. 얘가 일반적인데, 종류가 두 가지. 자, 그대로 표기되어 있죠. 두 가지.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입니다. 강의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입니다. 그럼 똑같은 말로 소비금융을 다른 말로 수요자금융입니다. 개발금융은요, 공급자금융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땡땡 네모되어 있죠. 자, 네모를 시험에서 물으니까 쓰면서 공부하죠. 그러면 주택 소비금융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당대부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거주하시면 은행에 융자 받았죠? 얘가 바로 저당대부잖아. 저당대출. 누가? 여러분이. 수요자가. 대표적으로. 그럼 이제 주택개발금융의 대표적인 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바로 공급자금융인가? 공급자금융은 많잖아요. 공급자금융. 많은데 대표적으로 건축대부가 있대. 건축대부. 건축대부는요, 건설업자가 집을 지을 때 지도 융자 받아야 되겠지. 네, 공급자가 집 지을 때. 그러면 양자의 차이점. 또 화살표 되어 있습니까? 화살표.
그런 나오잖아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당대부는 괄호 용자다. 여러분들 아파트 용자 받을 때 받았잖아요. 받을 때 뭐 1억 받았다, 2억 받았다, 받았죠. 이때 받을 때는 1억을 한꺼번에 받아버리잖아. 뭐지? 일시불 용자입니다. 일시불로 용자 받아요. 갚을 때는요 10년간, 20년간 계속 갚잖아. 그러니까 분할 상환입니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장사가 빌라 짓고 건축하면서 은행에 빌릴 적에는요 착공하죠. 단계마다 돈이 나오거든요. 한 방에 안 나와요. 진수에 따라서 그때마다 용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요 분할 용자가 돼요. 분할 용자. 다른 말로 단계적 용자. 공사 진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용자가 되고요. 그러면 집을 다 지었잖아. 준공. 그때는 한 방에 다 갚아야 돼요. 갚는 거는 일시불 상환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서로 바뀌어 있어요. 요거 이해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종류 보았잖아요. 여러분 시험 부담 갖지 마세요. 아주 가볍게 보시되 우리 시험은 바뀐다는 건 조심하세요. 바뀐다는. 이런 정도 바꿔서 모르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프린터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개설해서 종류 보았고요. 지금부터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자. 지금부터 책을 볼게요. 책을 봅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312페이지. 1번 금융의 개념. 1번 앞에다가 X. 버리세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오른쪽 페이지 2번 금융기능.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읽고 지나가세요. 3번요. 금융의 원칙이죠. 3번 앞에다가 X. 보지 마세요. 안 나올 거니까.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 4번요. 금융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바로 2번에 있죠.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2번 앞에다가 별표. 얘를 집중하세요. 네.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야. 앞으로 올해 시험도 지분금융, 부채금융 나왔다면요. 무조건 득점하세요. 빈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무엇이 지분금융인지, 무엇이 부채금융인지 비교합니다. 자, 제목에다가 적어줄래요? 지분금융 화살표 적어줍니다. 화살표. 배당. 화살표 배당. 배당한다. 배당 적어주고요. 배당. 다음에 부채금융에다가 화살표 적어주세요. 화살표 이자. 자, 반복합니다. 자, 배당이 목적이면 뭡니까? 지분금융. 이자가 목적이면 부채금융. 예. 구분 되시겠죠? 한 번 더. 배당이 목적이면 지분금융. 이자가 목적이면 부채금융. 구분 되시겠죠?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지분금융은요, 가로 1번. 배당이다, 이자다. 지분금융. 배당이죠. 그럼 저쪽 보세요. 지분금융은 투자회사나 개발회사가 밑줄 하세요. 주식을 발행 밑줄. 주식을 발행, 주식은 목적 뭡니까? 연말에 배당 받잖아. 지분금융입니다. 주식을 발행하거나, 자, 보유한 밑줄 하세요. 지분을 매각. 지분을 매각하는 건 또 배당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발행이나 지분 매각은요, 결국 배당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 줄. 지분금융의 얘는 다음과 같다.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지금부터 밑줄 쳐드릴게요. 1번 모두 밑줄.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 배당이 목적이잖아. 2번요. 부동산 신디케이터 밑줄. 얘도 배당 받습니다. 배당. 3번요. 조인트 벤처 밑줄. 얘도 배당 받아요. 배당. 4번요. 밑줄 하세요. 공모에 의한 정자 밑줄. 정자에도 주식이니까 배당이잖아. 5번요. 5번은 두 번째 줄.
부동산 펀드 밑줄. 부동산 펀드. 얘도 배당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하나 나왔다. 모두가 배당이 목적이니까 무슨 금융? 지분금융. 다음에 2번요. 부채금융은 이자라고 했죠. 이자다. 그러면 부채금융은 첫 줄, 저당을 설정하거나 저당 설정 밑줄. 저당 설정하면 여러분 은행에 이자내야 됩니다. 이자 내거든요. 다음에 사채 발행 밑줄. 사채를 사더라도 이자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당 설정이나 사채 발행은 전부 다 목적이 뭐지? 이자. 부채금융입니다. 예를 들면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자, 예를 밑줄 하세요. 1번 저당 금융 밑줄. 저당 설정하면 이자 내야 됩니다. 이자. 2번요. 신탁 정서 금융 밑줄. 얘도요. 이자 받는 거거든요. 이자. 3번은 모두 밑줄 하세요. 회사채를 발행한다. 주식 상한사채, 프로젝트 금융, PF 금융 모두가 이자가 목적입니다. 이자. 4번은요. 뒤에 있다는 밑줄 하세요. 주택 저당 정권 괄호 MBS 밑줄. 얘도 이자가 목적이거든요. 이자. 5번은요. 첫 단어 밑줄 하세요. 자산 유동화 정권 ABS 밑줄. 얘도 이자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 결국 우리 시험은요. 얘가 잘 나오거든. 주로 묻는 것이 박스. 박스에다가 단어를 기역, 니은, 뒤끝, 리얼, 미음 5개, 비역 6개 넣거든. 지금 단어를 섞어서 넣어요. 섞어서. 그래서 지분금융은 몇 개인가? 부채금융은 몇 개인가? 찾는 게 있잖아. 예. 그래서 배당이 목적이면 지분금융, 이자가 목적이면 부채금융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득점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31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바로 3번이 있죠. 소비금융, 개발금융. 요거 적어드렸죠.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목차 5번. 금융 관련 용어. 자,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다 본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잘 나오는 거. 그리고 1번, 그리고 2번 두 개 묶어주세요. 1번은요. 용자 비율 LTV. 2번은요. 총부채 상환 비율 DTI. 1번, 2번 묶어주고. 얘는요. 계산 문제거든요. 계산 문제. 그래서 얘는 제가 계산 문제는요. 5월달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빨리 해본들 어차피 관리해야 되거든. 5월달부터 딱 타이밍을 보고 5월부터는 제가 전부 다 이 숙달을 시켜드릴 겁니다. 얘는 무조건 계산 문제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엄청 나왔거든요. 1번, 2번 묶어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려 6번 잔금 비율, 7번 상환 비율, 6번, 7번 묶어줘요. 묶었죠? 이런 것만 잘하는 게 힘이 잘 치는 거야. 나머지는요, 여러분이 한번 읽고 흘러가도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가로 묶은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6번 저당 대출 관련 위험. 그리고 5개 나오죠. 그리고 3번 동그라미 3번 조기상환 위험. 얘는 빈출 지문입니다. 조기상환은요 한둘 나와 있죠. 특히 밑줄 하세요. 고정금리에서 저당 이자가 시장자보다 클 때 주로 발생한다. 밑줄 하시고요. 얘는요 조금 있다가 요거 고정이자와 변동이자 설명하면서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저절로. 얘는 이제 밑줄만 긋고요. 저절로 설명을 좀 이따 드릴 거니까. 그래서 얘는요 3번만 집중하시면 돼요. 3번. 다음 페이지. 목차 2번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 얘도 분량은 많은데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말하면 소발의 시작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시해 볼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패스합니다. 322페이지 네모 3번 저당의 상환 방법. 상환 방법. 여기서부터 한 장 넘기니까 324페이지에 고정이자 다음에 오른쪽에 변동이자 나오잖아요. 고정이자, 변동이자. 또 넘기시면요 얘들이 다 나오거든요.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수업 시간이 딱 45분이어서 일단 개설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중요한데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